민주당 지도부의 거센 압박에도 정정순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청주시 정봉동 3순환로 청주역 분기점 인근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운전자는 없었지만 일대 교통이 1시간가량 마비됐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 캠퍼스의 융합기술 교육장인 러닝팩토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업은 신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고 학생들은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임박한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당 지도부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으면 징계 절차를 받겠다고 강하게 압박했지만 정정순 의원은 청주지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다.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본회의 표결 결과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 의원은 민주당 비대면 의원총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정 의원이 벼랑 끝 버티기에 들어갔지만 당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방탄국회는 없다고 공언해온 민주당은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 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된 이후에 72시간 이후에 체포 동의안 처리를 위한 과정이 있을지 일단 가능성이 크다 정도로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도 정 의원의 검찰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정순 의원에 대해 초선이라고 믿기 어려운 꼼수 정치를 구사하고 있다며 지역 유권자에게 100배 사죄하고 당장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정순 의원의 검찰 불출석 사유가 당 안팎에서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 첫 체포 동의안 표결이 현실화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청주 3차 우회도로를 타고 청주역 방향으로 출근하신 분들 많이 막히셨을 텐데요. 상습 정체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던 차량들이 뒤엉켜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 시간 도로 한복판에 차량과 차량 사이에 끼어 종이장처럼 구겨진 차량들이 뒤죽박죽 널려 있습니다. 트럭부터 경차까지 2중 3중으로 부딪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승용차 위를 올라탄 한 SUV 차량의 뒷바퀴는 사고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청주시 정봉동 3순환로 청주역 분기점 인근에서 구중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행을 한 60km 정도 그 상황인데 갑자기 앞차 비상깜빡이를 켜면서 급정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이 사고로 이 일대 교통이 1시간가량 마비돼 운전자들이 출근길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운전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한 운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직접 대면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경위를 밝힐 예정입니다. 사고 당시에 맨 앞에서부터 충돌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고 또 맨 뒤에서부터 충돌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운전자들마다 진술이 조금씩 달라서 각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청주에서는 지난 14일 아침에도 구중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등 출근길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청주시와 재개발 예정지 주민들이 얼마 전 개정된 정비구역 해제 관련 조례를 두고 극명한 해석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논란은 조례에는 없는 전체라는 문구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조용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청주시 3호 1구역입니다. 이곳에는 2,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조합장 등이 수백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지난달 정비구역 해제를 청주시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2달 앞서 개정된 청주시 조례에 대한 해석을 두고 시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개정된 조례에는 토지 등 소유자 앞에 전체라는 글자가 없어 개정 전처럼 2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행 조례 해석대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구역 같은 경우는 외지에 계신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해제는 어렵다고 보는. 반면 청주시는 조례 안에 전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해제 신청 요건은 주민동의 25%에서 20%로 낮추되 실제 해제는 까다롭게 해 사업을 해제보다는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쪽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저희들도 맞춰가지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제 요건을 좀 강화하고. 이런 가운데 청주시가 정비구역 해제 요건을 강화한 데는 해제 시 지원해야 하는 막대한 보조 비용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최용광입니다. 올해 과수화상병으로 폐원한 사과 과수원 19은 우리 지역이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충주에 집중됐는데요. 제도상 지방정부가 개입할 일이 적다곤 하지만 충주시의 대처를 보면 오로지 요행에만 기대고 있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충주 사과라는 명성도 이제는 옛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근동에서는 알아주던 사과과수원이 지금은 그냥 놀리는 땅이 됐습니다. 충주시 농업기술센터가 하라는 일은 다 했지만 만사가 허사였습니다. 대체 작물을 심으라는데 현실은 하나마나한 탁상 행정에 불과합니다.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도 이름만 그럴싸했지 실상은 속빈 강정입니다. 대체 작물이 제일 우선인데 뭘 지금 할 게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큰일 거래요. 진짜 한심스러워요. 손실보상금도 당초 추석 전 지급을 예상했지만 연내 보상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보상 규모는 지난해보다 어림잡아 반토막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다 올해 가까스로 광풍을 피한 과수원도 후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같아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핑계거리만 주는 셈입니다. 모든 대책이 오로지 방제를 위해서 과수원의 나무를 뽑아서 땅에 묻고 보상을 해주면 끝나는 것 같이, 보상을 시작해서 보상으로 논의가 끝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올해 전국 과수화상병 피해 면적 330헥타르 가운데 192헥타르, 무려 60%가 충주에 집중됐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 캠퍼스에 융합기술교육장인 러닝팩토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품의 설계부터 시제품 생산, 문제점까지 확인이 가능한데 제조업 혁신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문 시스템에 이름을 넣자 기계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로봇팔이 짜여진 틀에 전자기판을 넣고 몇 가지 공정을 거치면 작은 USB가 완성됩니다. 제품의 설계부터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러닝팩토리로 한국폴리텍대학 청주 캠퍼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제조업에 ICT 및 IoT 기술을 접목했으며 이를 통해 공정 라인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AI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러닝팩토리는 4차 산업시대의 제조업 혁신 모델로 실제 공장을 그대로 구현한 융합기술 교육 실습장입니다. 제품 생산의 전 과정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통해 제품의 수명과 단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겐 신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고 학생들은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기초 기술부터 고도화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면 청주공단, 오창공단 등 근처 산업 여건과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또한 스타트업 청년들에게 생각을 구체화하는 테스트베드 역할과 청소년 진로 체험의 장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했습니다. 플랫폼화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공유하는 것이 맞다. 그 기업인들과 또 우리 폴리텍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취업으로. 한국폴리텍대학은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러닝팩토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전남 아산에서 열린 장애인 재활 상담사 워크숍에 참석했던 충북도민 3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하는 30대 내국인 A씨로 어제 오후 6시경 양성 결과가 나왔으며 검사 당시 발열 증상이 있었습니다. 다만 A씨와 접촉했던 재활원 직원과 입소자 35명은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협력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공대위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진정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대위는 지금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골든타임이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연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진정성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과 강원, 경북, 전남 지역 지방분권단체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계호 의원이 최근 발의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연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21대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해 시, 군과 도가 65대 35대 비율로 나눠 갖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지난 20대 국회 때 법안 통과가 무산된 후 다시 시도되는 것입니다. 청주시 의회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미세먼지 원인과 실태 관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오늘 재개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미세먼지 특위에서는 청주시 12개 실과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24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ESG 청원과 클렌코 등 청주 지역 소각시설 신증설 과정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소와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승훈 전 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 등이 불출석할 경우 특위가 큰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충북대 병원에서 101건의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대 병원의 병원 내 감염은 101건으로 전국 국립대 병원 가운데 2번째로 많았습니다. 전체 국립대 병원의 감염 유형은 혈류 감염이 44%로 가장 많았고 요로 감염과 폐렴이 뒤를 이었습니다. 청주시 등 7개 기관이 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과 경찰, 충청북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청주시 의사회가 참여한 아동학대 대응 협의체는 매달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아동 보호 조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진천군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진천경찰서, 진천상공회의소와 3자 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송기섭 군수와 정경호 진천경찰서장, 왕용래 진천상공회의소장이 참석했으며 각 기관장들은 홍보를 통해 진천 군민들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등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4회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가 기업인과 유관기관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사홍원의 이상규 대표가 충북 중소기업 대상 종합대상을 받는 등 37개 기업이 각종 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 전시 참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충북협회가 주관한 제1회 9구 장기기증 초록 리본 걷기 대회가 오늘 청주 무심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장기 이식 대기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자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기 기증의 날은 매년 9월 9일로 뇌사시 장기 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